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죠. HLB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상 3상에 대해서 탑라인 결과가 6월에 발표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14일이 지났으니까 거의 보름밖에 안 남은 거죠. 이제 2주 안에 나오게 돼 있어요, 발표가. 본인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래서 오늘 진양권 회장의 발언만 보면 코스닥 시총 1위를 노려보겠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HLB 이 종목이 그 리보세란이 그 항암제 개발하는 기업인 거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이다,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목받은 게 이쪽인데. 실질적으로 분류가 바이오가 아니에요, 이 기업은. 그러니까 HLB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자회사 미국에 있는 LSK 바이오에서 바이오팜에서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HLB가 이 기업을 거의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HLB 자체적인 기술력은 아니에요. 여기는 원래 구명정이라거나 요런 쪽 구명정이나 요런 쪽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소방 관련 업체 이쪽으로 봐야 돼요.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코스닥 운송 장비 부품 업체로 돼 있죠, 분류가. 소속이 이쪽으로 있어요. 바이오로 소속돼 있지 않아요, 이 기업은 현재.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은 거예요. 특히 외국인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what? what? 바이오 기업이라며. 바이오 기업이라며 너네. 근데 왜 분류가 이쪽으로 돼 있는 거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물음표인 거죠. 얘네 바이오 기업 아니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HLB USA를 세운 다음에 여기로 해서 LSK 바이오파마를 합병해서 100% 자회사로 해서 그 100% 자회사 겸 그래서 그 HLB USA를 합병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겠다, 거의 이런 형식으로 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어요. 그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본인들이 바이오가 중심인 기업이다라는 거를 밝히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해야 돼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의심스럽지. 코스닥의 운송장비 부품 업체래. 표적 항암제 개발하는 업체라며. 근데 운송장비 업체를 뭔 소리 하는 거야, 얘네. 기업의 정체가 뭐야?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알겠지만 새로 이 기업에 관심 갖는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 전에 아스코도 다녀오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임상도 계속 들어가고 이번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 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됐다. 그래서 자꾸 이제 시비 발행하고 하는 사채죠, 전환 사채 발행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투루 쓴 적 없고 요런 부분으로 이제 기업 합병하는 대로 들어갈 거다. 시비 발행 200억 원 요거에다가 현금 자산 303억 원에서 503억 원 있는데 합병하는데 드는 비용이 626억 정도 될 거다. 근데 요 부분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LKYBO도 이제 460억 현금 자산 갖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나보고.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일 수는 있다. 당장이야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이 기업은 이제 구명정 쪽이 아니고 바이오 기업으로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원래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는 이 HLB 쪽에 계속 강화를 하고 해서 그러지, 원래는 하이셀이라는 기업, 하이셀이라는 IT 기업 쪽 하시던 분이에요. 또 뜬금없죠. 그래서 점점 이제 바이오 쪽으로 넘어간다. 하이셀은 지분을 다 매각했어요. 정리를 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이오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탑라인 발표한다. 이게 미국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가지고
이미 7년간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잘 나오고 뭐 하반기에 결과가 완벽하게 나와가지고 시판 허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에 내년에는 이제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셀트리온 할 때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보험사, 사보험사 찾는 것도 어렵고 리베이트 문제도 있고 램시바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전을 한다라고 했는데 항암제 쪽은 리베이트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다. 리베이트를 그렇게 뭐 많이 안 먹여도 제품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쪽은 항암제 부분은 부담이 덜한 거죠. 그쪽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HLB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뭐 높고 이미 항서제약에서 중국의 항서제약에서 이제 뭐 판매를 열심히 잘하고 있고 뭐 첫 해에도 550억 나왔다는데 첫 해에 550억 그러면 내년에 중국이 한 40억 40억이란다. 중국이 한 40만 명 정도 환자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뭐 확인을 해보면은 전 세계 90만 명 중 40만 명? 그러면은 한 600억은 나오겠죠?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첫 해에 600억 나오고 뭐 2년째 뭐 1,400억 나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 이렇게 계산 얹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한 1,600억 이상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겠냐. 매출이 나오고 시장이 성장하지 않겠냐. 시장에서 성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적이 딱 꽂히게 되면은 이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적정 평가를 받게 될 거고 적정한 가치를 평가를 받게 될 거고 회장 입장에서는 그런 코스닥 지각 변동, 코스닥 시총 상위에 대한 지각 변동은 제가 올해 봄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봄 조금 전이었죠. 초봄? 경칩즈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 뭐 신라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이로메드도 있고 뭐 CJNM 뭐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얘네가. 근데 이 기업들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팩사백 이건 뭐 내년에 나오겠죠. 그리고 바이로메드도 올해 하반기 뭐 끝자락에 나오겠죠. 그리고 중간 정도의 시총 10위 중간 정도에 이제 HLB가 있는데 HLB랑 바이로메드에 좀 기대감이 있다. 얘네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임상 3상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바이로메드나 HLB 이런 쪽이 시총 1, 2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지각 변동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기억나시나요? 신라젠이 성공하면 이건 당연히 1위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확률이 낮은데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신라젠 같은 경우. 그럼 대박인 거고 바이로메드나 HLB도 시총 1위 혹은 지금보다 당연히 점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HLB가 자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1위 갈 수 있다. 근데 바이로메드가 성공하면 바이로메드가 1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그럼 뭐 어쨌든 2위, 뭐 3위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점프하는 거잖아요, HLB도. 그래서 뭐 이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개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작용 기전 자체가 뭐 암세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자리 잡고 새로운 혈관을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 이쪽으로 영양분 다 지가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골고루 영양분이 퍼져야 되는데 암세포가 자꾸 이걸 먹고 또 퍼져. 그리고 전이 되고 확장되고 이 혈관도 커지고 영양소를 더 많이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점점 말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이런 혈관들 이쪽을 이제 뭐 선택적으로 해서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2 이렇게 돼 있는데 뭐 VGFR2라고도 하고 이 수용체 요거를 선택적으로 해서 요 부분만 억제를 하는 거예요. 얘네가 혈관을 이렇게 억제하는 거지, 막는 거지. 그럼 영양 배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신생 혈관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비슷한 자연기전으로는 이제 그 사이람자가 있고 그 일라이릴리죠. 사이람자가 있고 뭐 계속 자주 나오는 약품이죠. 뭐 키트루다니, 사이람자니, 뭐 넥사바니, 뭐 등등등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약품들이죠. 그래서 이 사이람자랑 비교할 수 있는데 이쪽이 주사제라서
주사제라서 경구용인 경구용인 이제 입으로 먹는 거죠. 경구용은. 그래서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경구용이라서 훨씬 더 간편하죠. 여러분 주사 맞을래요? 약 먹을래요? 약 먹는 게 낫지 않나요? 뭐 간혹 주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보통은 주사 맞으면 아프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뭐약 먹는 거는 조금 덜 하잖아요. 우리 영양제도 먹지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닌데도 영양제도 약으로 경구용으로 잘 챙겨 먹잖아요. 그쵸? 비타민이나 이런 것도 잘 챙겨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구용은 좀 부담감이 덜하죠. 거기다가 금액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이람자 주사제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뭐 대충 한 1억 8천에서 2억 정도 사이 정도 해요. 1.8억에서 1억 8천에서 2억 사이 정도 한다.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환율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리보세라닙은 출시되면은 이 가격이 한 5분의 1? 에서 뭐 10분의 1까지도 뭐 예상한다고 하는데 10분의 1은 좀 너무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5분의 1은 아니어도 요거보다 조금 적더라도 10분의 1까지만 아니어도 5분의 1 근데 5분의 1만 돼도 대박 아닌가요? 가격이 경구용인데다가 가격도 싸. 나 같으면은 리보세라닙 쪽 똑같은 효과라면은 리보세라닙을 이용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요게 중국에서 뭐 이렇게 시험에서 뭐 나온 결과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다양한 더 많은 사람들의 표본이 필요하긴 한데 중국에서는 이미 사이람자 독립으로 쓰는 것보다는 HLB가 조금 더 이제 작용 기전으로 했을 때 같은 작용 기전을 했을 때 HLB 쪽이 조금 더 효과가 좋았다 뭐 이런 결과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봐야겠죠. 중국에서 한 거는 서양에서는 신뢰를 못 해요.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좀 다를 수 있어서 서양인한테 안 통하면 어떡하냐 해서 요거 뭐 신뢰를 못 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FDA에서 다시 지금 임상 3상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잘 나오면 요것도 약간의 유효함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이람자랑 그냥 대놓고 비교를 해도 꿀리지 않을 것 같다. 뭐 요런 예상도 해보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뭐 1차 치료제 같은 경우 워낙 많아서 많은데 2차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표준이 사이람자하고 그리고 파클릭탁셀하고 병용요법으로 해서 2차 글로벌 표준 치료법으로 돼 있거든요. 3차 쪽에 리보세라닙이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요것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표준 치료법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유효한 값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요거까지 글로벌 표준 치료제까지 되면 이건 대박이 되는 거죠. 뭐 표준 치료제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되면은 대박인 거죠. 안 되더라도 시판만 돼도 뭐 충분히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항서제약에서 중국에 열심히 잘 팔아먹고 있잖아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뭐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중국 하면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근데 중국이 이런 제약 쪽 산업에서는 제약 뭐 바이오 이쪽 산업에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람 몸에 해당되는 거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항서제약이 원래 제네릭 업체예요. 제네릭 업체. 그래서 항암제랑 자체적으로도 이제 항암제랑 이제 마취제 이쪽으로 해서 중국에서 뭐 최고 선두주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HLB는 항암제 계열이니까 당연히 항서제약이 판권 사간 다음에 열심히 임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논문도 엄청 나오고 있고 한 240여 가지 도전을 하고 있대요. 240여 말이 240여 가지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항서제약이 만약에 저 임상을 중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서 글로벌로 뻗어나간다라고 하면은 중국 판권만 항서제약이 갖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다른 데는 이제 HLB 통해서 로열티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발하는 것 중에 반반 돼가지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남 쪽으로 해서 이제 캄켈리주맙 이름도 어려워. 캄켈리주맙하고 리보세라닙하고 병용 임상으로 해서 FDA 3상 허가 나왔죠.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이 종목은 신기하게
그렇죠. 임상 3상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 크게 반응이 없어요 지금. 이게 HLB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우리가 자꾸 자꾸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운송장비 부품 업체로 돼 있으니까 이게 주력이 아니다라고 지금 시장이 판단을 한다. 특히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특히 외국계에서 자금이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의문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자. 기관에서도 딴지 걸려면 이거 가지고 딴지 걸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미 딴지 건 데도 있고. 증권사나 이런 데서 자문사나 이런 데서 에이 거기는 바이오 산업을 부로 하는 거지 주업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잘 안 돼. 임상 3상을 허가를 받았는데 저게 만약에 잘 되면은 가남시장 14조 시장인데 14조 시장 뭐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금 바이엘사 넥사바 같은 경우는 신라젠 때 많이 설명드렸죠. 요거는 부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부작용이 커가지고 의사가 권하면 이건 어떻습니까라고 하면 그 부작용 그렇게 크면 안 할래요라고 거부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해도 한 9% 정도 이제 확률이 나오고 그러니까 후유증도 큰데 확률도 낮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성공을 해도 가남 쪽에 성공해도 대박이죠. 뭐 가남만 있겠어요? 뭐 지금 위암하고 있죠. 가남하죠. 위식도암이 있죠. 뭐 비포세포암 있죠. 비소세포 폐암 있죠. 그리고 대장암 있죠. 뭐 삼중음성 유방암 등등 엄청 많죠. 암종도 엄청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럼 다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항소제약이 괜히 240개나 실험하고 있겠어요. 임상을. 물론 임상 1상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테스트 중이겠죠. 다. 테스트 과정 중이겠죠. 원래 저 테스트 과정만 해도 한 5년 걸려요. 테스트 과정 거의 한 5년 걸리고 그리고 임상 들어가면은 이제 1상부터 해서 또 들어가서 2상, 3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약 개발 업체들이 엄청 고생한다고. 이거 진짜 짧아도 9년이고 9년에서 보통 9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린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있죠. 계속. 신약 개발 회사들이 엄청 고생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게 확률도 엄청 낮고 보통 임상 1상에서 빠그라지는 거 많다. 2상은 뭐 마의 뭐 지옥이다 이러는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없어져요. 근데 뭐 바이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최근에 뭐 게임 중독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게임 회사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들 다 없어지고 진짜 간혹가다 하나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프로젝트가 진행하다가 다 없어져요. 프로젝트가. 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상은 게임보다 확률이 훨씬 더 낮죠. 뭐 게임이랑 비교하기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부분 업종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사에서 기획서 제출하면 그 기획안이 다 채택되지 않잖아요. 뭐 해볼까 하다가 없어지는 거 굉장히 많죠. 프로젝트 같은 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이건 사람 몸에 건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더 확률이 낮은 거예요. 웬만한 건 다 없어져. 그리고 나서 이제 동물한테 먼저 투여보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넘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대감 높고 이미 중국에서 잘 되고 있는데 효능을 입증받고 있는데 이제 서양인한테 통하느냐. 근데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으니까 저렇게 자신감을 표하면서 우리 이제 운송업체 안 할래. 운송장비 부품 업체 안 할래. 우리 바이오 회사로 할래. 바이오로 구분해줘. 이렇게 하려고 지금 진양권 회장이 저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자신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번 HLB 리보세라늄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굉장히 기존에도 이제 확률이 높다라고 했죠. 표본이 있으니까. 표본이 있는 거랑 없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동양인과 서양인의 이런 차이 때문에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임상 3상을 진행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번 달에 월요일 되면 이제 2주 안에 나오는 거예요. 2주 안에 탑라인 결과 발표가 나오는 거고 갑자기 주말에 발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 기업이. 그럼 2주 안에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시총 1위를 노린다라고 하는데 뭐 아직은 멀었죠. HLB 시총이 지금 아직은 멀었죠. 아직은 멀었어요. 근데 가능성은 이제 만들고는 있다. 그래서 오늘 그 갭상승 나와서
상승 보였다 61선 저항받고 좀 쪼르륵 밀렸죠. 이거 제가 보면은 약간 요런 느낌 나요. 이게 한 번에 그리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좀 나누면은 거래량이 엄청 붙었잖아요. 이 캔들을 제가 볼 때 쪼개면은 61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모양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먼저 양봉으로 해가지고 갭상승 나온 다음에 양봉으로 해가지고 요런 모양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크게 밀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작은 봉 하나랑 꼬리 달고 끝난 요런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 제 눈에는 요 구간은 이제 74,000원 정도 구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분봉상으로 보면은 오늘 요 74,000원 전후 구간에서 아침부터 해가지고 오래 끌었잖아요. 그럼 봉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봉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여기 갭상승 나온 다음에 조그만한 봉으로 해서 아래 위 해서 요렇게 하나 나오고, 갭이 확 뜬 거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음봉으로 해서 다음날 음봉으로 해서 좀 장대 음봉으로 요렇게 하나 나오고, 장대 음봉 하나 나오고, 뭐 요런 식이 되겠지. 그래서 요 구간에서 여기 끝났으니까 요렇게 해서 꼬리 길게 단 요런 캔들 3개가 하루에 일어난 느낌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거래량 엄청 실렸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해갖고. 요런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결론적으로 저는 요렇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캔들을, HLB를. 그래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캔들을 왜 말씀드리는지는 내일이나 뭐 해서 강의 올려드리는 거 보세요. 내일이든 모레든 강의 올려드릴 테니까 해당 캔들의 의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캔들이 나오는 느낌이다. 마지막 캔들이 요 모양이다. 그리고 요 구간이다. 요 구간에서 요렇게 모양이 나오는, 참 일자로 못 끊는다. 그죠? 요런 모양이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1선 적어도 밀렸다가 21선 정도에 걸쳐 놓은 건 다행인데, 여기를 이탈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탈 안 하고 반등 시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정도부터는 뭐 위쪽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해드려야 좋아하죠.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이 75,000원 넘어서 이게 이렇게 해서 61선까지 올라타면 그거는 야의 상승 추세 추세 전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75,000원 위쪽 있잖아요. 75,000원, 76,000원 사이 요 구간만 안착해줘도, 요 구간만 돌착해서 넘어서 76,000원 부근 있죠. 요 구간만 76,500원이라고 할게요. 76,500원 확실하게 500원까지만 안착을 해줘도 이 종목은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을 지금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회사에서도 화답하고 있고, 코스닥 1위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건 3위 안에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임상 성공 가능성이 제가 높게 보고 있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를 이기기 어렵지 않겠냐. 물론 HLB가 이거보다 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바이로메드가 똑같이 성공한 바이로메드가 1위가 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신라젠이 성공해도 신라젠 바이로메드 뭐 둘이 경합을 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HLB의 이번 시도는 충분히 할 법한 거고, 앞으로는 본격적인 제대로 된 운송업체가 아닌 이런 운송 부품 업체가 아닌 바이오 업체로 거듭나서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준비하는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알파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중국에서 계속 시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병용임상, HLB 자체도 하고 있고, 병용임상이 요즘에는 유행이죠. 병용임상으로 해서 여기저기 도전을 할 거예요. 이암 저암 여러 병종의 암종에 도전을 할 거예요. HLB는. 그래서 요 리보세라뮈의 가치가 점점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니까 저는.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바이오 시장에 최근에 악재가 너무 많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저거만 지금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빨리 결과 내고 니네 뭐 벌금 얼마를 때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과가 나오고 삼성이 그냥 굴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돼. 이번 정권은 삼성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정권 자체가 삼성 때리기에 아주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은 그냥 적폐 기업인 거야. 지금 현재 정권에서. 그래갖고 삼성이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저거 잘못한 거는 거래소도 잘못한 게 있는데 거래소는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상장 적격 뭐 심사할 때 처음에 상장할 때 심사하잖아요. 지들이 잘못해놓고 나서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회계 장부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에도 다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지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거 빨리 삼성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삼성만 해결되면은 요 바이오 기업들 임상 3상부터 시작해서 신라젠 무용성 평가, 바이오로메드 뭐 메지온 뭐 강스텐 바이오텍 뭐 아이큐 뭐 등등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시작 개발하는 것들 임상 3상 통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3분의 2만 성공했으면 좋겠네. 개인적으로 3분의 2만 성공하면은 바이오 시장 다시 이렇게 활발 타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라이선스 아웃으로 뭔가가 됐었다면은 이건 기술 수출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임상 3상 되고 이게 허가가 나야 돼요. 신약으로 허가가 나서 허가가 나면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이제 한미약품 2015년은 라이선스 아웃의 시대고 이제는 임상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반기에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생각보다 원래 지금 2분기 말에는 좀 올라왔어야 되는 거를 중국이랑 지금 저게 해결이 안 돼갖고 생각보다 조금 많이 밀려있고 어렵게 흘러갔었는데 특히 6월은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기미가 보여요. 5월보단 나아지는 경향이 보여요. 그러면은 그 뒤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G20 정상회담이 6월 말에 있으니까 뭐 7월 초에 뭐 결과가 나오겠죠. 뭐 그러면은 그 뒤에 올해는 하반기가 뭐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밀린 거지 뭐. 그러니까 고 좋아질 때 혹은 좋아지지 않더라도 바이오 쪽에 자체적인 힘으로 임상 결과에서 나오는 힘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긍정론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가능성 낮게 보는 사람들 것도 의견은 참고해서 수렴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게 의미가 있다. 코스닥 운송 장비 부품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진짜 진정한 바이오 회사로 거듭나겠다 라는 거에 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주말인데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6월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이 돌아와서 5월처럼 암울하진 않은데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저항이 나올 때 불안해하지 말고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때 종목을 잘 선정하시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